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카롱님께서 질문 주신 종목 한솔 홈데코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솔 홈데코 관종인데 한번 봐줄 수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뭐 요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공부하긴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모든 종목들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종목을 살펴본다고 해도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특징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모든 종목을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데, 한솔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정책 어 때문에 과거에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추가적인 이야기를 답변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일단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이제 지금처럼 뭐 이제 공부해 주신 내용처럼 어떤 부분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명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다른 부분들이 일단 평균 이상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정 어느 게 탁 특출나게 튀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뭐 이제 한 학급에 반평균 50점이 나오는 평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학급이 있는데 누군가가 100점을 기록을 한다면은 그 학급의 평균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말은 즉,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함이잖아요. 그 말은 이제 주식에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 매수세죠. 근데 이 매수세가 붙는 명분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실적에 대한 성장,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은 실적이 안 나오지만은 향후 큰 폭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성장성, 그리고 세 번째로 테마, 네 번째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종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실적이 좋아서다 라면은 뭐 성장성이라던가 테마라던가 아니면 기술적 분석에서 못해도 이제 악재는 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일단 기본 접근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솔 홈데코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일단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한국판 뉴딜 부분 중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제 리모델링 이슈가 부각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테마로 볼 수가 있겠죠. 테마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게 실적 증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4분기 만에 2020년도 적자 탈출을 했고, 그리고 2020년도 2분기 때 전년 대비 77%, 56%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실적 증가로 볼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한솔 홈데코죠. 한솔 홈데코로 넘어와가지고 보면은 연간 매출로 봤을 때 지난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을 하다가 19년도 때만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분석이 뭐예요? 19년도 매출 기준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꾸준히 나온 것을 비교를 하고 이거를 지금 현재 매출과 비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지난해 매출 적자를 낸 것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카롱님께서 해주신 거는 19년도 대비인데, 이걸로 대비 봤을 때는 많이 상승한 걸로 보여지지만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15년도부터 18년도 대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증가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19년도 매출이 단발적인 요인으로 빠진 거면은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지만은, 이 19년도에 적자를 기록한 게
장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솔홈데코로 넘어와서 지난해 왜 저렇게 적자가 났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난해 18년도 대비 이제 마이너스 11%의 매출을 냈고, 지금 매출 낸 요인 이유가 뭐냐면은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저하에 따른 매출 감소, 그리고 저가 수입품에 따른 판매 간격 인하, 하락으로 수익성 저하. 이게 결국에는 현재 지금 한솔홈데코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악영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은, 넘어와서 보면은 성장성이 지금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 19년도 대비 실적이 늘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되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좀 투자할 만한 종목인가라고 생각이 되기는 조금 좀 여러 가지 면으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기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제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한솔홈데코라는 기업을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같이 이거는 좋고 이거는 안 좋고라고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론적으로 한솔홈데코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자, 일단 제가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를 모르니까 봐야 될 게 아무래도 이제 보고서가 되겠죠. 한솔홈데코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것을 좀 쭉 읽어봤어요. 어느 부분을 읽어봤냐면은 사업에 대한 내용. 이 사업 내용 들어오면은 이제 한솔홈데코가 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 업학에 대한 내용,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좋은데, 뭐 시간 관계상 이건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아까 테마로 이야기했던 이 탄소 배출권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이쪽 하단 부분에 나오는데, 보시면은 지금 뉴질랜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이제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2010년 8월부터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한솔홈데코랑 관련돼 가지고 요번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요.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해서 이제 한솔홈데코가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됐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구간이죠. 그 말은 즉 최근에 지금 주가 상승이 나온 게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해서 나온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테마로 붙은 수급은 장기적으로 가는 수급이 있는 반면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할 건지 단기적으로 할 건지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단발적인 수급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계속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쭉 이제 사업 내용을 읽어보고 하면은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딱히 눈에 들어오는 건 아직 없어요. 근데 요번에 또 공시가 나온 게 올라 있죠. 8월 12일 날짜에 장난 사업 경영 계획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베트남 쪽에 공장을 준공을 했고, 이번에 2019년도 말에 이제 판매 법인 설립했고, 올해 2020년도부터 이제 계속해서 건설을 시작을 한다. 그 말은 즉 올해부터 매출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있어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베트남, 이 동남아 시장 쪽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을 좀 좋아하는데, 이쪽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경우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솔홈데코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이야기했듯이 이 실적 성장이라는 게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평균적으로 꾸준히 실적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선방을 해줘야 되는데 성장성이나 테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베트남 사업에서 실적을 낸다는 것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이 실제로 베트남 쪽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내는지를 봐야 될 게 일단 요점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을 내야 되냐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2015년도 때부터 쭉 내오던 매출은 뛰어넘어야 이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더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베트남 공장에서 나오는 매출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2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눈에 띄게 나오는 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투자 포인트를 잡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보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 별개로 한솔그룹을 굉장히 좀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다가 보였던 게 하나가 뭐냐면은 대주주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가 일반적으로는 그 평생 그냥 주식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주가가 오르던 주가가 빠지던 그냥 계속해서 최대 주주 변동 없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솔그룹 같은 경우는 이 관련 그 임원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친인척들이라던가 보면은 이 주식 거래 동향을 봤을 때 실제로 매수한 날, 그러니까 관계자가 매수한 날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가 많았고, 관계자가 팔았을 때는 주가가 단기적에 많이 올라왔을 때 판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같은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실제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시점이 더 정확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솔그룹이 약간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한솔홈데코도 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살펴본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지분이 한솔홀딩스가 23%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솔홀딩스에 대해서 좀 지분 변동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조동길 대표가 최대 주주로 17%를 갖고 있는데, 지분 변동 공시를 보면은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지금 요거 말고 HTS 공시로 보도록 할게요. 자, HTS 공시를 키면은 이제 나오죠. 최대 주주 그 주식 변동사항 보고서. 자, 이날을 보면은 공시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전 보고서보다 직전 보고서보다 이번 보고서 때 보유 비율이 늘어났어요. 그 말은 즉 주식을 샀다라는 거죠. 자, 주식을 장내 매수를 통해서 샀는데 그 산 이유가 단순 추가 취득 및 이제 임원 선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보고, 자, 산 날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면은 지금 조동길 씨가 2020년도 3월 23일 날 장내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했는데, 이 진행한 날짜의 주가를 보면은 언제냐, 한솔홀딩스 주가를 봤을 때 3월달이 이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이 구간 근처에서는 이제 매수 담아가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최근에 이제 좀 기사를 보니까 요런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조동길 회장이 한솔그룹 회장 아슬아슬한 줄타기 해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냥 요번에 이제 무상감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주들과 이제 좀 이런저런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뭐 이제 이 주식을 매수한 게 이제 한솔홈데코가 주가가 저렴하다, 저평가됐다라고 해서 매수 들어오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은, 지분 변동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쪽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수보다는 이제 향후에 언제 또 관계자가 물량을 파는 시점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솔홈데코로 넘어와서 본다면은 일단 이번에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로 올라온 부분은 좀 단기간의 트레이딩 관점,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 해서 맥점 자리에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는 걸로 접근을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실적 개선이 되는 움직임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봉 차트를 봤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주가를 보면은 지금 시점 보통 이제 주식을 볼 때 우리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그리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솔홈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에 속하죠. 자, 후자에 속한다는 말은 이제 박스권 중단에서 잡는 게 아니라 하단에서 이제 매수뷰를 보고 접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상단에서 이제 매도뷰를 보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건지 이런 돌파뷰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명분이 약한 게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테마가 본다면은 탄소 배출 관련 이슈라던가 이런 관련 그린 뉴딜이라던가 이런 관련 이슈가 본다면은 이제 그때는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가 장중 내내 매일마다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 테마가 분다면은 당연히 일단 대장주라던가 1등주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외의 관련주들도 같이 나열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때 관심 갖고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말고도 지금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있는 분들이 이제 테마주들, 이제 트렌드들, 민감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언급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더 많은 종목들을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현재 시장에서 이슈되고 있지 않은 종목들을 미리 잡아서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들로 하여금 테마주를 공략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솔홈데코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